자, 경찰 경무론 첫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행정과 경영주의, 오늘 경찰 조직 관리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 기획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경찰 행정과 경영주의라는 개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행정이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설, 예산 등을 확보하고, 이런 인력, 장비, 시설, 예산 등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래서 경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뒤에도 이제 자주 등장을 할 텐데, 효율이라는 개념과 효과라는 개념을, 효율성, 효과성이라는 개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효과성이라는 건 먼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을 때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있겠죠. 이 목표 달성에 우리가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이나 정책 또는 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목표 달성에 잘 기여하는가,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는 거는 목표 달성과 연관된 개념이고요. 효율성이라는 건 양적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효과성이라는 건 좀 질적인 개념이겠죠. 질적인 개념. 수치화한다 하기가 쉽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효과성이라는 건. 이 효율성은 어떤 제도나 이런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 편익 등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투입하는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또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1보다 클 때,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어떤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100만 원의 비용이 투입이 되었다. 비용이 들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수익은, 예를 들어서 수익은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효율성이 낮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비교를 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경찰학 개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물론 요 비용분의 수익 또는 편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목표 달성에 얼마나 적합하면 할수록 그런 프로그램은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경찰 조직을 효율적으로, 물론 여기 들어가 있지는, 교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렇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경찰행정이라고 한다. 경찰행정의 개념적 구성 요소는 인력, 그렇죠? 인간, 그렇죠? 그리고 조직, 장비, 시설, 예산 등의 그죠? 조직, 그리고 이 경찰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겠죠. 경찰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경찰행정의 개념적 구성 요소이죠. 그리고 이 조직은, 경찰행정 조직은
목적과 수단을 가지죠. 목적이 없는 조직은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조직이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아리 아니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고 합시다.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 스터디 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스터디 그룹의 목적은 공부를 하는 거겠죠. 공부를 해서 예컨대 뭐 경찰 스터디 그룹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직은 항상 목적과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떤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죠? 사람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오늘날의 현대 이제 경찰 조직으로 오면서 이제 이 경영주의 이념의 반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원래 경찰 조직은 행정 조직이죠. 그렇죠? 행정 조직과 경영 조직의 일반 기업 같은 경영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윤 추구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지만 일반 행정 조직은 물론 이윤 추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죠. 행정 조직은. 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효율성, 효과성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도 아무리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 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능률성 또는 효과성 또는 효율성, 이런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즉 경찰 업무 자체는 공공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공공재의 성질.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경찰 서비스를 더 많이 살 수 있다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경찰 서비스를 덜 구매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경찰 서비스 자체는 공공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공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찰 서비스도 경찰 조직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조직에 어떤 그 경영주의의 이념이 반영이 되어서 고객 만족.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도 치안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해요. 그렇죠? 경찰에게 있어서 고객은 국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경찰이 국민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도 조사 같은 경우도 하고요. 뭐 경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직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경찰 조직에도 오늘날에는 경영주의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경찰 관리자의 역할 및 자질. 경찰 관리자의 역할에 관해서 먼저 귤릭과 어윅이라는 학자가 1937년에 뭐 이걸 굳이 읽자면 포스트 커브라고 하는데 이 이니셜이죠. POSDCOORB 즉 귤릭과 어윅에 따르면 경찰 관리자는 기획하고 어떤 조직이나 뭐 부서나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오거니제이션하고 그리고 인사 스태핑이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채용하고 그죠? 뭐 승진을 시키고 징계를 하고 하는 등등의 인사 그리고 업무를 지휘하죠. 디렉팅하고 그리고 부서별 아까 조직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들이 있겠죠. 뭐 경찰로 치자면 수사과, 형사과, 경무과, 그리고 뭐 생활안전과, 112 상황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직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조직체들 사이의 갈등이나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또 하죠.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뭐 인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예산안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한다? 경찰 관리자가 한다. 귤리카 어휘계 조정에 따르면. 그렇죠. 그럼 경찰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경찰 관리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은 어떤 자질이 있는가? 먼저 뭐 공직 가치, 그리고 직무 역량, 변화 관리 및 리더십, 인문 소양, 글로벌 역량, 뭐 이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도덕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일단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찰 관리자의 자질, 경찰 관리자로서 훌륭한 경찰 관리자로서 역할을 앞서 봤던 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 가치, 직무 역량, 변화 관리 및 리더십, 인문 소양, 글로벌 역량과 같은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공직 가치는 뭐 공직관, 국정 철학, 역사관, 국가관, 안보관 등이 특별히 경찰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 가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략적 사고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를 발굴해내야겠죠. 조직 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등등과 같은 문제를 탐색해내고,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결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도출된 그런 대안이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 실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전략적 사고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직무 역량으로는 우리가 지금 경찰 경무론을 하고 있죠. 경무 기획 능력, 그렇죠? 관리자는 기획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경무 기획 능력, 그리고 청문 감사. 청문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청문 감사라는 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듣고, 그리고 조직 내에 비리나 부패한 곳이 없는지 감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찰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장이 교통과장이 와서, 서장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서장이, 저는 교통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전혀 그건 모르겠는데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능력이 없는, 직무 역량이 없는 서장이 되겠죠. 그래서 서장은 자신의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들, 뭐 생활안전, 수사, 형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직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능력 있게 그 직무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직무 역량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에 관한 능력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죠. 뭐 요즘 흔히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우리 사회는 항상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그 조직은 결국은 오랫동안 존속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변화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부하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죠. 그리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고객 만족 경영, 즉 국민들이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성장, 그리고 성과 창출 해낼 수 있는 변화 관리 및 리더십이 경찰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그 외에도 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역량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이 경찰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2절 경찰 정책 결정 및 기획. 경찰 정책 결정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정책 결정이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경찰 행정기관이 경찰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작성하고 그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 분석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머물러 있는 정태적 과정이 아니라 동태적인 과정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경찰 정책 결정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정책 결정을 하는 모델에는 합리 모델, 그리고 만족 모델, 점진 모델, 혼합 모델, 최종 모델 등이 존재하는데 합리 모델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아주 전능한 존재다라고 완벽한 존재다라고 보죠. 이 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은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아주 명확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종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조직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왜? 인간은 아주 100%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장이죠. 합리 모델은. 그래서 이 합리 모델은 구체적으로 모든 가능한 해결 대안을 인식하고 그런 각각의 대안의 모든 가능한 뭐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 뭐 A안, B안, C안, 뭐 D안, 뭐 이런 모든 가능한 해결 대안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간은 그리고 이 A안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예측해내고 B라는 안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예측해내고 그리고 그의 가치체제와 반대되는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즉 그의 가치체제 즉 가치관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각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갑이라는 사람도 그 가치관대로 선택하지 않고 반대되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목표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른 대안의 순서를 뭐 A가 목표 충족에 가장 적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치한다면 100점이고 C가 90점, D가 80점, B가 70점이라면 A, C, D, B 그렇죠? 이런 대안의 순서를 정하고 나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순, 즉 A를 선택하겠죠. 이런 순으로 이 합리 모델에 의하면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련의 단계를 밟게 되는 합리 모형은 자료 분석 및 종합에서 계량적 방법이 강조된다. 즉 목표 달성도라는 개념 자체도 양적인 개념이죠. 목표 달성도가 100%다. A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D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는 80%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방법이 강조된다. 계량적 방법이 어디에서? 합리 모델에서. 하지만 합리 모델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계량적 방법이 강조되고 이 계량적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낸다라는 것인데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 뭐 예를 들어서 만족감
이걸 어떤 저울에 달아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만족감이라든가 뭐 신뢰도 이런 심리적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 합리 모델에 의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논리적인 당위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오히려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일어난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지금 우리 조직이 100명을 투입해서 120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뭐 개량화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90명을 투입했는데 115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10명을 투입해서 12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즉 100명부터는 느려도 목표 달성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조직의 인원이 100명이다. 110명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합리 모델일 때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은 줄이는 거죠. 100명으로 10명을 해고해야겠죠. 그렇죠? 이 경우는 어때요?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구성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일어난다라는 게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만족 모델은 위에 이 합리 모델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해 넣었다라는 거예요. 뭐 제한된 합리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합리 모델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종적인 대안의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접근 방법이다. 사이먼과 마치라는 학자는 의사결정의 객관적 상황보다 오히려 주관적 입장에 서서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모형이다 라는 거죠. 만족 모델은 의사결정자의 만족을 더 고려 합리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더 고려에 넣어가지고 의사결정자의 만족,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정책을 선택한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 모델은 출발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 뭐 정보, 가치 등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합리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전능성에 반대하면서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은 100% 완벽한 대안을 선택할 수는 없고 최적의 조금 더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 능력 또는 역량의 완벽함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행정가는 여러 대안 중에서 보다 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만족 모형은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없고 다른 해결안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있을 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 합리 모델에서 그때 만족도, 신뢰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만족도라는 개념은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개념이죠. 측정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측정할 수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사실은 물론 사회과학 방법론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걸 100%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관적이다라는 개념 자체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빵을 10개를 먹어야 만족해요. B라는 친구는 빵 한 개만 있어도 먹어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서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이 만족도 다른 해결안보다 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이 만족도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만족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대안이 있는데 갑이라는 정책 결정자는 A가 더 만족스럽게 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을이라는 정책 결정자는 C가 더 만족스러운 정책이다. 더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족 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아주 보편 타당한 의사 결정 모델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편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자, 그다음 점진 모델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가는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기보다, 그렇죠? 즉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나 문제에 대한 기존의 틀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 속에서 한 발짝 더 수정해서 개선된 대안을 추구하는 모형이죠. 린드블룸이나 스나이더, 윌다브스키 등이 제시했고 획기적 대안의 선택보다는 기본적 목표의 틀 속에서 현행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 다소 향상된 정책 결정에 만족하는 모형이다 라는 거죠.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갈등이 많은 문제인 경우에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매우 제한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동의를 하게 될 때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의사결정을 예컨대 뭐 독임제 체제에서는 한 명이 하겠죠. 한 명이. 그렇죠? 하지만 보통 민주적 의사 결정 기구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뭐 위원회라든가,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는 의사 결정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의사 결정자들 있죠. 그렇죠? 의사 결정자들이 그래 A라는 대안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 A라는 대안에 찬성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다수결로 민주적으로, 그렇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동의를 하게 될 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점진 모델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급박한 변화 이런 것들은 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건지향적이고 보수적 조직에서 환영받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그러므로 개혁이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어떻다? 부적합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네 번째 혼합 모델. 혼합 모델은 합리 모형과 점진 모델을 혼합한 모형이죠. 점진 모델과 위에 합리 모델 이 둘을 혼합한 모델. 에시온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은 인간의 완벽함에 의존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합리 모형의 단점. 요걸 보완하고 커다란 기존의 틀과 정책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보수적이라는 요런 단점, 점진 모델의 단점.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는 거죠. 정책이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뭐에 의해서 합리 모형에서 결정하고 기본 방향 설정 후에는 세부적인 문제는 뭐로 점진 모델을 따른다. 그래서 정책 또는 기본적인 방향은 뭐에 의해서 합리 모형에 의해서 결정하고 세부 문제는 뭐에 의해서 점진 모델을 따른다. 점진 모델, 점진 모형을 따른다. 이게 바로 뭐다? 혼합 모델이라는 거죠. 혼합 모델. 따라서 이 모형은 먼저 넓은 영역, 즉 뭐 방향이나 정책, 그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 모형의 근거에서 개괄적으로 탐색하고
그중에서 세부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좁은 영역은 점주모형 입장에서 면밀하게 비교 탐색한다. 하지만 이 혼합 모형의 단점은 또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불분명하다.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절충한 점진 모형을 절충한 모형이라고 하지만 의사 결정자의 기본 방향에 대한 통제의식을 제외하면 결국은 점진 모델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비판받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종 모델은 경제적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직관, 판단력, 오탈자인데 창의력 등과 같은 초합리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이론 모델로서 정책 결정자가 자원의 제약, 불확실한 상황, 지식,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합리성의 정도를 높이는 데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초합리적 과정, 즉 직관, 판단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견해다라는 거죠. 예컨대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창의력이 발휘된 어떤 대안이 있었죠. 드라이빙 스루 형 검사소. 그렇죠. 빨리빨리 검사를 하고 사람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해서 가서 차 안에서 창문만 열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시설이라는 자원의 제약,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경찰 기획. 경찰 기획의 개념 및 특성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기획이라는 것은 결정된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계속적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앞서 이런 뭐 최종 모델이니 혼합 모델, 점진 모델, 만족 모델, 합리 모델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을 했죠. 그러면 그런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계획을 수립해가는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이 뭐다? 과정이 바로 기획이다. 그죠? 그래서 계획과의 차이점은, 계획이라는 건 활동 목표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이 문서로 체계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기획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계획을 세워가는, 이러한 계획을 만들어가는 절차와 과정이 뭐다? 바로 기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로어라는 학자는 1971년도에 발표한 그 문건에서 기획의 본질을 첫 번째, 기획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기획은 행동지향적 활동이다. 그리고 최적 수단을 탐색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며 계속적 준비 과정이다 라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기획의 본질은 드로어가 제시한 기획의 본질은 이 5가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경찰 기획에 있어서 목적, 그리고 경찰 기획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목적부터 살펴보면, 경찰 기획의 목적은 효과적인 기획을 통해서 경찰기관은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경찰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효과적인 경찰 기획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경찰 기획은 경찰 조직의 방향 제시,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경찰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은 경찰 업무의 효과성과 능률성, 경찰 운영의 경제성,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경찰기관의 반응 등에 관한 목적을 고려해서 기획이라는 일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찰 기획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 기획은, 경찰 기획은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의 지침이 되고 업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촉진제 역할을 하죠. 업무 개선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촉진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시행기관이나 개인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데 기준과 척도가 된다. 업무 성과 평가하는 기준과 척도로서 기획이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획을 기준으로, 기획을 척도로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어디에 또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승진에 반영할 수가 있겠죠. 기획은 여러 조직 단위의 가용 자원을, 활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직 단위 가용 자원이라고 합시다. 이걸 왜 기획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면 A 경찰서 뭐 A 지구대, B 지구대, C 지구대, D 지구대가 뭐 예를 들어서 갑 경찰서 산하에 있는 지구대인데 이 갑 경찰서의 가용 자원, 장비라고 합시다. 여러 가지 가용 장비, 가용 자원이라고 하면 뭐 인력도 될 수가 있고요. 인력, 그리고 뭐 예산, 그리고 장비, 시설 등등이 있겠죠. 가용 자원에는. 근데 장비라고 합시다. 무전기라고 합시다. 무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렇죠? 미리 기획되어 있지 않으면 비경찰서에서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뭐 예를 들어 비지구대에서는 100명의 경찰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는 10명밖에 없고 물론 뭐 인력 배분도 마찬가지죠. 기획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은 비경찰서는 관할 구역도 넓고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인원은 지우고 비경찰서는 사건이 많다. 근데 인력과 장비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비경찰서에서는 비지구대에는 10명, 여기는 관할 구역도 좁고 사건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100명. 이건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 배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그 관할 구역은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잘 기획을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기획이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경찰 기획의 원칙은 기획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적성의 원칙. 그리고 유동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신축성의 원칙.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의 원칙 또는 뭐 효율성의 원칙이라고도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획은 우리가 드로어의 기획의 본질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계속적 준비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계속성의 원칙. 그리고 간단 명료하여야 하며 이해가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단순성의 원칙. 그리고 빈번한 수정이 없도록 그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안전성의 원칙. 기획이 계속해서 수정되어 가지고 물론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른다면 그런 조직에서는 일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그 조직은 효과적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것이 안전성의 원칙. 그리고 기획은 장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판단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장래 예측성의 원칙. 그리고 기획의 대상이 되는 재화는 물품, 물건 같은 것들이죠. 서비스, 그리고 작업 방법의 표준화를 통하여 계획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다라는 표준화의 원칙.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작업 방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경찰로 입직해서 보고서를 쓰는데 어떤 폼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막 누구는 뭐 MS 워드로 누구는 아래 한글로 그리고 뭐 누구는 여기다가 보고자 성명 뭐 그리고 뭐 제목 뭐 이런 형태로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누구는 그냥 막 문장으로 써서 제출을 하고 이러면은 그쵸
조직에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작업 방법도 이런 뭐 문서 양식이라든가 작업 방법 같은 것들도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 경찰 기획의 특징. 경찰 기획의 특징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드로어의 기획의 본질과 유사합니다. 목표 지향성, 그렇죠? 미래 지향성, 그리고 합리 지향성, 그리고 최적 수단 탐색, 계속적 준비 과정. 이것이 바로 경찰 기획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경찰 기획의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 기획의 과정은 목표 설정, 상황의 분석, 기획 전제의 설정, 대안의 탐색과 평가, 최종 대안의 선택. 그리고 좀 더 넓게 기획 과정을 넓은 개념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계획의 집행 및 평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찰 기획 과정이고 이 6번은 광의의 넓은 개념의 기획 개념이라고 하죠. 먼저 기획 목표의 설정은 달성하려는 기획 목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구체화하는 단계. 그래서 경찰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상위 목표와 이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세분화된 하위 목표로 이 기획 목표는 구성이 되는데 이런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포함하는 기획 목표를 규명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기획 목표의 설정 단계다. 그리고 이 기획 목표는 실제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현실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목표들 사이에 뭐 세분화된 하위 목표 같은 경우에 목표들 사이에 내적 일관된 거여야 한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그렇죠. 또 당연히 실현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뭐 예컨대 우리 관내에 범죄율을 0으로 만들겠다. 한 건도 1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뭐 절도 어떠한 범죄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겠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죠. 실현 불가능하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목표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단계. 이 상황 분석은 현재의 문제점, 기획 전제랑 차이가 바로 이거죠. 현재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앞 단계에서 설정한 기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장애 요인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상황의 분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기획 전제의 설정인데 기획 전제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대로 삼아야 할 기본적인 예측 또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인구가. 그러면 앞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막 2030년, 2050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5천만 인구 중에 3분의 1, 즉 한 1,500만에서 2천만 가량은 외국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다문화 사회로 가게 되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갈등으로 인한 범죄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로 인한 범죄, 외국인에 의한 범죄 이런 것들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그런 예측, 그렇죠? 그런 가정,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 그럼 다문화 사회가 되면 갈등이 사회 내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범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가정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기획 전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 분석은 현실적 여건을 대상으로 삼는데 기획 전제는 미래에 관한 예측 또는 전망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기획 전제를 설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대안의 탐색, 비교, 평가 단계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탐색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과거의 경험들을 참고하여 도출되는 대안은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반드시 같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런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을 과연 이것이 이런 대안이 타당한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대안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효과는 아까 얘기했죠.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의 현재 가치가 굳이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효율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했죠. 그렇죠? 편익과 비용. 그렇죠?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크거나, 즉 이게 1보다 크거나, 그렇죠?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보다 크면 같은 말인데, 그렇죠? 크면서 다른 대안들보다 높을 때, 즉 A 대안의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더니 0.8이었어요. B 안은 0.7, C 안은 0.85. 그렇죠? 그럼 이 C 안이 예컨대 1보다 크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들보다는 비용 편익 분석을 했을 때 높은 비용 편익 분석 비율이 높은 대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가장 이 A, B, C 대안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셋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비용 효과 분석은 목표 달성도라는 어떤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질적인 측면, 목표 달성도. 그래서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뭐 어떤 A라는 대안,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 이 각각의 대안들 중에 어떤 대안이 목표 달성도가 더 높은가, 더 목표 달성에 유리한가, 이런 개념이죠. 비용 효과 분석은. 이런 대안의 탐색, 비교,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대안 선택의 기준과 그리고 대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차, 어떤 위원회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할 것인가 등등의 어떤 대안 선택의 절차를 이용하고 그리고 대안을 비교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다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후에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다음 아까 이제 광의의 기획 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 계획의 집행 및 평가 과정은 광의의 기획 과정 속에는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그 집행한 결과를 평가해서 환류, 피드백이죠. 시키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 이 평가를 위한 대표적인 기법은 PERT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사업 계획의 평가 및 심사 기법 정도, 그렇죠? 또는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PERT 기법으로 수립된 계획을 집행한 후에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번 1주차는 이렇게 경찰 기획 그리고 정책 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경찰 조직 관리의 여러 가지 조직 편성의 원리 등에 관해서 수업을 진행할